먼저 존 듀이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을 이게 전체적인 사상에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던 와중에 존 듀이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듀이가 얘기한 이 참여민주주의도 굉장히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거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틀린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참여민주주의는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단체에서 그리고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참여연대라고 굉장히 유명하고도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좌파의 시민운동 세력인 이 사이트에 쓰인 글을 한번 인용을 하자면 참여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참여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찬양하고 지금이 다시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되고 그 목표는 참여민주주의의 쟁취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운동 세력이라고 했는데 참여연대의 활동을 이야기하자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한미 FTA 폐기운동,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과 촛불 대선, 공수처 제정운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했던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좌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이 자 너도 참여하고 쟤도 참여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내가 참여하면 내가 목소리를 내면 그거를 들어준대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래 너도 해줄게 그래 너 거도 해줄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결국 전체적인 국가 운영을 망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미지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포퓰리즘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려 4시간 동안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통화를 해서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너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고 그래서 훨씬 더 해결이 빠르기도 했었겠죠. 근데 그 결과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 세계 4위였는데 거덜이 나가지고 난민들이 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좌파적인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좋아해서 이제 진짜 그 민주주의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좌파 세력은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해석을 하고 참여민주주의가 곧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나뉘는지 그리고 왜 좌파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좌파 학자들은 보통 민주주의 시작 자체를 아테네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자체가 엄청난 잘못된 제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직접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아테네의 민주주의,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을 했냐? 왜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아테네에서는 1년에 최소한 40번
한번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민회에서 그 정치적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지금 현대인들은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토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도 배제됐었고 노예도 배제됐었고 외국인도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치 의식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거를 이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로 채택을 했던 건데, 그럼 과연 현대 우리가 진짜 그런 정치 의식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소규모의 도시국가인데 농업 후배지가 있는 소규모 도시국가여야 되고, 두 번째, 시민들한테 자유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진짜 이 정치 공부와 나라 국정 운영을 하고 들어서 공부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자유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생계에 목매지 않아도 돼야 되려면 노예 경제해야 된다. 노예한테 모든 생업을 다 맡겨두고 나는 공부만 하는 환경일 때 이게 가능하다. 3번, 남성들이 자유롭게 공적 직무, 아까 노예랑 비슷한 맥락인데 가사 노동도 여자만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4번째, 비교적 소수에게만 제한된 시민권이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 직접 이 21세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정리한 동영상이 있길래 그거를 이제 좀 캡처를 해왔는데, 대의민주주의는 그럼 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는 국회의원처럼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신 정치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반대되는 말이 직접 민주주의인 거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런 제도인데, 이 직접 민주주의는 대표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결정을 하는데, 그럼 뭐 다 같이 결정하니까 무조건 좋은 걸까? 비교적 소규모 공동체에서 운영된다고 여기 한번 또다시 나오고, 그리고 국가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유권자 모두가 모여서 사안을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반영한 대의민주주의가 고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좌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참여민주주의 해야 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선동을 시킵니다. 물론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맞지만, 근데 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그 의도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환심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쳐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택하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